이 영상에서는 혈액형이 단순히 건강에 대한 데이터만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혈액형은 우리의 성격, 운명, 그리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오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리적 유형과 무의식 이론을 살펴봅니다. 혈액형과 성격 구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정보 뒤에는 개인 의식뿐 아니라 집단 의식의 흔적도 따라갑니다. 당신의 혈액형은 칼 융의 원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에 적어주시고 함께 알아가 봅시다. 1. 혈액형과 운명의 연관성. 이 영상은 다음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단순히 실험실에서 발견되는 생물학적 데이터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상징체계, 특히 칼 융의 심리학적 접근 방식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닙니다. 보이는 것 뒤에는 구조, 흔적, 그리고 신호가 존재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혈액형이 신체적 지표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표이자 운명과 관련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학적으로 혈액형은 적혈구의 항원 구조에 따라 분류됩니다. A, P, AB 영형의 4가지 기본 범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일본과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혈액형이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격 특성을 결정하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화적 신념은 서구 세계에서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윤기 제시한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개념을 고려할 때 개인은 눈에 보이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상징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칼 융은 각 개인이 타고난 경향과 내부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출생 차트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조나 트라우마가 성격 발달의 역할을 합니다. 혈액형도 개인의 기질 형성의 상징적인 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질문입니다. 0번 집단의 리더십, A번 집단의 질서, B번 집단의 독립성, AB번 집단의 이중 구조, 이러한 것들은 단지 문화적 해석일까요? 아니면 집단 무의식에 알려지지 않은 코드일까요? 융의 말처럼 개인이 자신을 인식하듯 자신의 운명을 인식한다면 혈액형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특징적인 단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이 작은 생물학적 세부 사항들이 우리 내면의 구조를 표면에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당신은 어떤 집단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이 집단으로 만들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당신을 특정한 삶, 특정한 관계, 그리고 특정한 선택으로 이끄는 심오한 역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융의 사고체계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내면 구조를 인식하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혈액형은 이 구조를 보여주는 지도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형성하는 것이 환경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헤르 칼 융의 유형론.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영혼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특정한 선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성향은 생애 첫 순간부터 행동 패턴, 의사결정 메커니즘, 그리고 관계 역학을 이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그가 개발한 심리 유형론은 실제로 사람의 내면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윤근 성격을 외향성이나 내향성과 같은 단순한 틀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넘어 각 개인이 정보와 관계를 맺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설명하는 4가지 기본 기능, 즉 사고, 감정, 직관, 감각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개인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사고형은 논리를 통해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감정형은 가치 판단과 감정적 공명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직관형은 보이지 않는 것,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잠재력을 감지하는 반면 감각형은 감각을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이 4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중 하나는
지배적인 기능, 하나는 보조적인 기능, 하나는 약한 기능, 그리고 하나는 그림자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사람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외향적인 직관 유형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추구하는 반면 내향적인 감정, 유형은 외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깊은 내면의 감정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 복잡한 체계는 실제로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지도입니다. 칼 융의 유형학 체계는 개인이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삶의 선택, 심지어 영적 여정까지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체계의 모든 것은 균형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개인이 이러한 기능들 간의 내적 균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기능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측면들은 개인이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측면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러한 억압된 측면들에 직면할 때, 즉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혈액형을 성격과 연관시키는 아이디어는 유형학 이론의 상징적 차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형의 규율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은 내향적인 감각 기능과 겹칠 수 있는 반면 O형의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정신은 외향적인 사고 기능과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페어링은 직접적인 과학적 데이터는 아니지만 융의 무의식과 원형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징적 연결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윤근 사람이 의식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억압된 그림자, 내면의 원형,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깊은 층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내면 구조를 이해하려면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을 선호하는지, 어떤 기능을 억압하는지, 어떤 내면적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형학 이론은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변화의 과정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격려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융의 이 강력한 이론에 초점을 맞춰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성격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자신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3. 혈액형과 성격 특성. 혈액형이 신체의 화학적 암호일 뿐만 아니라 영적 구조의 상징적 반영일 수도 있을까요? 이 섹션에서는 바로 이 질문의 실마리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 특히 일본에서는 20세기 초부터 혈액형이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과학계에서는 주변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 개인의 선택, 심지어 직업적 선호도까지 혈액형에 따라 형성된다는 믿음은 사회적 차원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칼 융의 원형 이론과 결합하면 문화적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상징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인생 여정에서 어떤 종류의 시험에 직면하게 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혈액형의 상징적 의미는 성격 구조에 대한 심오한 단서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A형 인간은 일반적으로 질서 있고 통제적이며 책임감 있고 내면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 구조는 윤기 정의한 내향적 감각 또는 내향적 사고, 기능을 가진 개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A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의 내면은 매우 강렬하고 깊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지만 이러한 민감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면의 혼란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통제력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A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이는 그들을 사업계, 학문적 환경 또는 책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성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또한 억압된 감정, 완벽주의, 그리고 내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욱 독립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유분방하고 규칙을 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고정된 선보다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 융의 원형 중 이중 구조 또는 현명한 원형을 나타내는 그림자 같은 인물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AB형 사람들은 다재다능하며 다양한 상황에 쉽게 적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때때로 내적 불안정성과 정체성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AB형은 깊이 생각하는 동시에 사회적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드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쉽게 적응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깊이는 종종 간과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고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결합하고 모순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조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줍니다. 혈액형은 단순한 의학적 정보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물론 각 개인은 고유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을 혈액형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 원형, 그리고 무의식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물학적 신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윤기 말했듯이 무의식은 억압되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한다. 아마도 우리의 혈액형은 이러한 통치의 첫 번째 징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세이스 원형과의 관계. 당신의 혈액형은 어떤 원형을 반영할까요? 칼 융이 인간 심리학에 더한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는 원형입니다. 원형은 개인뿐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깊이 뿌리내린 오래되고 보편적인 이미지이자 행동 패턴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무의식적인 상징, 신화, 그리고 내면의 형상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경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반응은 우리 내면의 원형적 형상의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원형적 형상 중 우리의 혈액형은 어떤 것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 생물학적 정체성은 융의 보편적인 심리적 상징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나타낼까요? A그룹은 본질적으로 질서, 충성심, 책임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은 항상 강해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약점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A그룹 사람들에게 내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아 원형은 A그룹을 관통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소속감을 깊이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버림받거나 배제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은 A그룹을 내면의 규율로 형성하는 동시에 연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그룹은 시스템 안에 머물며 규칙을 준수하며 존재를 이어가지만 은밀하게는 인정과 감사를 갈망하는 더 깊은 욕구를 품고 있습니다. B그룹에서는 완전히 다른 원형, 즉 탐험가와 반항가가 나타납니다. B그룹 사람들은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며 규칙을 깨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입니다. 윤기정이한 탐험가 원형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경계를 넓히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충동입니다. B그룹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발견해야 할 게임입니다. 평범함은 그들을 숨 막히게 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을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기 어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동시에 반항가 원형은 B형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현자 원형은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이해, 깊은 자각, 그리고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A형 사람들은 종종 상담을 받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직관적인 안내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층적인 구조는 내면적으로 그림자 원형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A형의 통제적인 성격과 B형의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정체성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 보이는 이러한 구조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원형은 그들이 보고 싶지 않거나 억누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며
AB형에게 이 원형은 강력한 내면적 대립과 변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현자와 그림자 사이에 형성된 이 내면의 다리는 AB형 그룹을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깊고 변화적인 그룹으로 만듭니다. 혈액형은 단순한 생리적 데이터가 아닙니다. 영적인 구조의 상징적 반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융의 원형과 결합될 때 이러한 생물학적 징후는 우리가 내면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삶의 여정을 더욱 의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혈액형은 아마도 당신 안에 있는 이 원형적 지도의 반영을 묘사하는 고대의 상징일 것입니다. 퍼스의 사회 혈액형 그리고 개인적 역할. 사회는 개인의 거울이자 무대입니다. 각 개인은 문화적 구조, 역사적 유산,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칼 윤기 제시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의식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경험과 상징의 공통 기반을 의미합니다. 이 기반은 개인의 행동, 태도, 가치관,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혈액형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가 이러한 집단 심리 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입니다. 융의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면 혈액형은 신체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상징적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역할은 이러한 상징적 정체성을 통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성찰과 기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축 과정에서 혈액형과 관련된 성격 패턴은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 관계, 그리고 역할 수행 방식을 결정합니다. 특히 동양 사회에서는 혈액형 성격 분석이 수년 동안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이해가 제도화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구직활동, 우정, 심지어 연애 관계에서도 혈액형 정보를 사용하여 성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혈액형이 의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회적 범주로도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융의 개인화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은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역할은 때때로 이러한 여정을 방해합니다. 영형 개인은 사회에서 리더, 투사, 자신감으로 정의되지만 내면에 품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정서적 욕구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형 개인은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속감을 깊이 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기반한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자신의 가면을 깨닫고 극복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액형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은 문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개인의 의식적인 의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혈액형 고정관념은 집단적 신념을 반영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회가 특정 집단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화되고 개인은 그 역할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융의 페르소나 개념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내면의 자아와 양립할 수 없다면 개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적 피로 공허함 또는 무의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형 개인이 주변 환경에서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지적인 사람으로 정의될 때 내면에서 경험하는 혼돈이나 모순은 표현되지 않는 한 계속 커져 영적 균형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융의 개성화 과정은 이러한 모든 모순을 직시하고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혈액형은 단순한 외적인 꼬리표가 아니라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거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그것이 실현될 때에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혈액형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은 개인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거울이자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할을 절대적인 현실이 아닌 잠재적인 반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혈액형과 관계없이 개인은 혈액형과
관련된 특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상징을 자신의 내면 여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액형은 사회가 어떤 역할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역할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선택의 지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제요스트, 운명인가 선택인가? 인간은 존재의 중심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깊이까지 결정합니다. 칼 융은 개인의 삶이 무의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이 무의식이 실현될 수 있는 한 운명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혈액형과 같은 선천적인 생물학적 정보와 삶의 형성 사이에 다리가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혈액형은 언뜻 보기에 의학적 범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융의 상징적 사고체계에 따르면 모든 물리적 현실은 또한 정신적 대응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체가 지닌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격에 부여된 의미와 결합하여 개인의 운명을 엮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은 이러한 엮임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한 걸음씩 그려진 삶의 길을 걷습니다. 삶은 하나의 특성이 다른 특성을 낳고 결정조차 미리 프로그램된 체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눈치채지 못한 습관에 의해 주도되는 자동성일까요?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무의식적인 패턴의 노출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혈액형을 통해 정의되는 성격 특성은 외적인 라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리더, 강인함, 경쟁심이 강한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영그룹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정체성은 내면의 자아와 거리가 먼 가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개인이 페르소나와 자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억압된 두려움, 분노, 질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다르며 심지어 사회적 규범과도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혈액형과 같은 분류는 이러한 그림자적 측면을 억압합니다. 사회는 당신이 A형처럼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B형의 자유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택은 이러한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운명은 억압된 잠재력이 언젠가 고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의식적으로 그 잠재력을 당신의 삶에 더하는 것입니다. 삶은 외부적인 조건으로 시작하지만 내면의 태도에 따라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은 자신의 혈액형을 바꿀 수 없으며 단지 그 의미를 변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변형은 융의 개성화 과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개성화는 사회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유한 구조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외부에서 부여된 정체성과 역할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비교함으로써 내적 선택 과정에 들어갑니다. 혈액형과 관련된 행동 패턴은 일종의 자동 조종 장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 조종 장치를 끄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을 품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융의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원형처럼 혈액형 기호 또한 집단 무의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형의 노예가 되는 대신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선택은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처럼 보이는 반복은 실제로는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에 가려진 가능성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유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초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혈액형에 따라 정해진 운명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운명의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깨닫는 것입니다. 7. 자신을 아는 문. 인생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족, 사회, 문화, 심지어 생물학적 지표까지 이 모든 것이 거울을 구성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은 내면의 여정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개인이 외부 세계의 이미지와 판단을 넘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무의식적인 자아의 층층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질과 접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혈액형은 언뜻 보기에는 생리학적 데이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상징적 의미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시작이 혈액형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생물학적 신호에 의해 촉발되기도 합니다. A형의 책임감, B형의 자유추구, AB형의 내면적 균형에 대한 욕구, O형의 리더십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내성에서 따라야 할 상징, 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융의 상징적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상징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혈액형은 당신을 정의하는 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당신의 혈액형에 부여된 의미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미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질문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부여하는 역할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당신이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내면화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어떤 측면을 억누르는지 이해하는 것은 개별화 과정의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당신의 혈액형은 당신에게 특정한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경향들이 당신을 제한하거나 당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면 삶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는 것은 선택을 통해 가능합니다. 융에 따르면 자유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의식적인 자각의 결실입니다. 당신의 혈액형에 대한 사회의 패턴을 단순한 꼬리표가 아니라 영적인 거울상을 위한 기회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생물학적 세부 사항이 당신의 영적 자각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려면 먼저 당신이 무엇이 아닌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외부에서 당신에게 부과된 모든 정의, 판단, 그리고 기대에 하나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혈액형이 지닌 의미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혈액형은 운명이 아니지만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표면적으로만 읽고 당신의 성격을 그 신호에 국한시킨다면 당신 정체성의 다층적인 깊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처럼 이 신호를 상징적인 문으로 여긴다면 이 생물학적 현실은 당신을 더 큰 심리적 진실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가 아니라 그 소속감이 당신에게 어떻게 공명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은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당신의 의식적인 의지입니다. 자신을 알고자 할 때 당신은 외부적인 정의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혈액형이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모든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융이 말했듯이 밖을 보는 자는 꿈을 보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깨어남은 당신의 피 속에 흐르는 상징으로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 저희는 당신의 혈액형을 단순한 의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적인 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과 함께 혈액형을 살펴보면 모든 세부적인 부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의 혈액형이 당신의 성격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아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료로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